안녕하세요. 레드햇의 테크 세일즈 팀에서 솔루션 세일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안영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저희 쿠버네티스에서의 데브섹옵스 환경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목차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원조 오픈소스 컴퍼니로서 레드햇을 소개해드리고 엔터프라이즈 IT와 비즈니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와 데브섹옵스 플랫폼 그리고 AI 시대의 MLOps 그리고 고객과 함께 만든 이런 비즈니스 혁신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조 오픈소스 컴퍼니로서의 레드햇입니다. 레드햇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오픈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리눅스죠. 리눅스와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래서 저희 레드햇이 이제 이 리눅스 커널을 페도라라는 그런 리눅스 오픈소스로 이제 커뮤니티화해서 저희가 CentOS 스트림즈로 또 그 과정을 거치고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까지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눅스뿐만 아니라 레드햇은 가상화 그리고 오픈 스택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JBoss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코어 OS 그다음에 매니지 IQ 그리고 이제 앤서블 같은 자동화 그리고 요즘에 AI 시대에는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오픈 데이터 허브라는 그런 MLOps라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또 후원하고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레드햇은 지금 설립된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 93년도에 설립이 됐고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나온 지는 이제 2002년도에 나와서 20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이제 40여 개 나라에 한 2만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오픈 소스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아마 30년 전에는 상당히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오픈 소스로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모든 IT 환경이 오픈 소스 기반으로 혁신이 이루고 있고 오늘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혁신의 이제 주인공으로서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이제 IT를 실질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IT와 비즈니스 현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지난 이제 클라우드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어메탈의 기존의 환경과 가상화 그리고 엣지 환경,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도 기존의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단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시대에 맞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서의 뭐 마이크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뭐 서비스 메쉬, 서버리스 그리고 이제 AI, ML 어플리케이션들도 더 확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IT 조직이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사람들도 더 구성원들이 많아지고 프로세스도 더욱 이제 복잡해지고 다양한 툴과 솔루션들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은 발전되고 있지만 IT에 일하시는 분들은 점점 이제 복잡한 그러한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도 겪으면서 이런 IT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이런 그 의존도, 비즈니스에 대한 의존도와 어떤 이러한 상관관계가 더욱 커플링되어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의 비즈니스의 어떤 생존과 번영이 어떻게 보면 IT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리고 오픈 소스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달려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당장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라던가 이런 환경들을 스케일 아웃을 회사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중단, 1초 단위 또는 0.1초 단위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절대 죽으면 안 되죠. 한번 죽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밀어 닥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시대에서는 시큐리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또 시대이고, 이런 것들을 또 헤쳐나가는 또 숙명을 우리 IT인들은 또 오픈소스 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도 많은 해킹 사건이라던가 또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면서 또 오픈소스를 많이 쓰면서 이런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보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이제 생기고, 새로운 기술을 회사에서 도입하고자 하더라도 이제 기술팀 그 중에서 이제 보안팀은 상당히 이제 그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 못하면서 또 IT만 또 혁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도 혁신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를 그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와 함께 데브세크옵스 플랫폼은 또 어떠한 레드햇의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5년도에 이제 구글이 최초로 이제 오픈 소스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2000년 초반에 세계적인 이제 검색 엔진, 그때 이제 보시면 뭐 야후라던가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이런 것들의 검색 엔진을 다 제치고 구글이 월등하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구글에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글로벌 환경에서의 웹 서비스를 어떻게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보그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만 대의 그런 컴퓨터 시스템들, 네트워크와 스토리지를 클러스터링해서 뭐 한두 대, 몇십 대가 죽더라도 서비스에는 절대 지장이 없는 그런 환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10억 명 이상 쓰는 그런 서비스들이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최근에 뭐 유튜브를 이용하신다거나 지메일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죽는 경우를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보그라는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2015년도에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하자마자 거의 이제 1년도 안 돼서 탑1의 어떤 오픈 소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이유는 구글이 그러한 서비스들을 무중단 상태의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오픈 소스화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쿠버네티스를 다 도입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인력 규모를 보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1000명이 넘는 쿠버네티스 관련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고, 테슬라라던가 이베이, 우버 같은 기업들도 200명, 300명이 넘는 기업, 그런 쿠버네티스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쿠버네티스 관련된 조직이 엄청 크고 있고 인력들이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 쿠버네티스는 얼마만큼의 어떤 그 복잡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 잠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인스톨 환경과 디플로이 환경,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오퍼레이팅 되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드닝 해가지고 이제 이런 오픈 소스를 기업 환경에서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75% 이상 되는 기업들이 이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오픈 소스의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과 또는 실패,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해킹에 대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지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쿠버네티스가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저희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오픈 소스 그룹에 구글과 함께 참석을 하면서 매 분기마다 거의 1회씩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업그레이드를 같이 하고 있고, 그것들을 또 오픈소스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저희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어떤 버그를 픽스하고,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부분도 하드닝하면서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쿠버네티스 1.28이 나왔고, 레드햇은 최신 버전이
1사분기에 나왔던 쿠버네티스 1.26으로 저희 레드햇 오픈시프트 4.13이 지금 릴리스돼서 많은 기업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햇이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버저닝을 하면서 10년간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게 고객들에게 보증을 하는 그런 품질 보증 시스템을 지난 20-30년간 계속 약속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런 쿠버네티스에 대한 오픈소스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는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런 다양한 환경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컬 머신이라던가 어떤 버추얼 머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엣지 환경에서까지의 모든 환경에서 이런 쿠버네티스 플랫폼과 이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올라가는 호스트 노드에 대한 OS, 그리고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어떤 네트워크라던가 스토리지까지 모두 통합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또 로깅, 모니터링 되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버추얼 머신에 대한 어떤 기존 레거시 플랫폼도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레드햇 오픈시프트 쿠버네티스 엔진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중단 시스템의 근본이지만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게 빌드 배포돼 갖고 서비스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그런 프로덕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 결국에는 멀티 클러스터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멀티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멀티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모듈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클러스터 시큐리티, 클러스터의 보안성을 하기 위한 또 ACS라는 모듈, 그 다음에 글로벌 레지스트리와 결국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데이터와 함께 통합이 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레드햇 모듈을 통해서 이게 풀스택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략을 레드햇은 고객 제시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앞선 발표에도 애저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 이제 AKS라던가 애저에 그 다음에 AWS의 ECS나 EKS라는 그런 클라우드에서의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지만 AWS나 애저, 구글 같은 회사들은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쿠버네티스 하나의 모듈만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하고 서비스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십 개의 모듈을 또 부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턴키 기반으로 레드햇과 함께 하자고 해서 레드햇과 손을 잡고 이런 AWS라던가 애저, 구글, IBM 클라우드에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AWS에서는 저희가 이름을 AWS에서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비스 온 AW라고 해서 로사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빌링 자체가 AWS나 애저에서 직접 하는 그런 네이티브 콘솔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쿠버네티스 인프라스트럭처와 함께 이러한 또 데브옵스와 데브세크옵스의 플랫폼을 동시에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의 전략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브옵스라고 하면 위와 같은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소스 코드를 이제 빌드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면서 이걸 배포하고 디플로이하는 전 과정에 대한 어떤 CI와 CD를 의미하는데요. 레드햇 오픈시프트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드햇 오픈시프트 빌드, 그다음에 텍톤 기반의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텍톤 기반의 오픈시프트 파이프라인, 그리고 저희 아르고 CD 기반의 GitOps를 레드햇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고객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이제 데브옵스 플랫폼인 GitHub이라던가 GitLab
버전들 이런 것들도 다 젠킨스 같은 이러한 많은 상용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들을 다 통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한 오픈성과 함께 오픈시프트 제품을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안을 여기 어떻게 그러면은 자동화시키고 통합시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또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과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이 사실은 어려운 이유가 국내에서 많은 어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례라던가 전문가들이 부족한 게 이제 현실인데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은 고객들이 좀 레드햇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미지를 스캐닝한다거나 호스트에 대한 스캐닝, 그다음에 이거를 CI/CD와의 인테그레이션과 자동화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런타임 환경에서의 어떤 스레트 디텍션을 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지, 그리고 기존의 이제 레거시에서 갖고 있는 통합 그런 로깅 매트릭스 플랫폼과의 인테그레이션도 이런 레드햇 오픈시프트의 API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결국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시성이 확보돼서 많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비저빌리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햇이 이제 여기 ACS라는 용어가 있는데 오픈시프트 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대한 보안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레드햇은 21년도에 재작년에 스택낙스라는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전문 솔루션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더욱더 전문적인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의 보안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런타임 환경에서의 어떤 아까 스레트 디텍션이라던가 리스판스라던가 이런 리스크 프로파일링이라던가 이런 취약점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더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저희가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서 솔루션화 시켰고요. 이런 것들이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는 워크로드와 서비스 레벨에서의 토탈 보안 솔루션으로서 데브셉옵스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건 지난달에 이제 6월달에 가트너에서 매직 쿼드런트라는 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브옵스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최상위에 아시다시피 이제 깃랩이라던가 깃헙 같은 제품인데요. 그 밑단에 이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 플랫폼이 데브옵스 플랫폼으로서의 챌린저 리더로서 지금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보안,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보안 부분에서는 이제 최상위 리더로서 레드햇이 포지셔닝 돼서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는 그러한 객관적인 좀 자료를 좀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레드햇이 발전해 왔고, 이러한 오픈 소스를 30년 동안 기업 환경에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경험과 노하우, 그러한 전문 인력들과 함께 됐고, 이런 레드햇 리눅스도 지금 전 세계 이제 상용 리눅스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오픈시프트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이 이제 과반수 정도가 쓰고 계시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이제 AI 시대도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로 그 혁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2016년도쯤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저희가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세돌 이겼을 때도 엄청 그때 저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겼죠. 그래서 그 알파고가 그러한 흥행을 갖고 왔고, 최근에 이제 챗 GPT로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이제 오픈 AI사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많이 일했던,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같이 해왔던 우리 기술자분들의 어떤 힘이 쌓여서 역량이 폭발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레드햇 MLOps 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AI ML에서의 머신러닝에서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이 그거에 대한 정제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게 되고, 그냥 머신러닝 모델을 또 테스트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재학습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또 모니터링하고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순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됨에 의해서 좀 자동화하는, 기업에서는 자동화해서 좀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러한 효율화를 필요로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언제든지 이러한 머신러닝에 대한 개발 환경에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레드햇은 이런 오픈시프트 기반의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어떤 툴을 제공해 드리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오픈 소스로도 오픈 데이터 허브라는 그러한 프로젝트,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피터 랩,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쿠브플로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햇 오픈시프트 데이터 사이언스에 빌트인 돼서 제공되어 있고요. AI, ML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텐서플로우라던가 파이터치라던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을 서빙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오토 ML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을 데브섹옵스와 통합하는 그러한 모듈로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 ML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GPU 컴퓨팅과의 어떤 호환성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레드햇은 또 많은 강점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ML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드파티 솔루션들, 스타버스트라던가 아나콘다라던가, 특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GPU 칩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 칩을 하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컨피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고, GPU 칩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는 레드햇이 이러한 제품을 출시하기 전부터 협력을 통해서 이런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라던가, 또 엔비디아가 또 이제 인피니밴드를 인수해서 멜라녹스를 인수해서 이제 인피니밴드라는 초고속 네트워킹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이 레드햇과 엔비디아가 사전에 미리 개발돼서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바로 설치하고 업데이트하고, 쿠다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바로 세팅되고, 그다음에 매뉴얼리하게 사람들이 직접 컨테이너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세팅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AI, ML을 통해서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 에러,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돼서 많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선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총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런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발자들과 인프라 하는 운영 엔지니어들이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어떻게 이런 AI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까지 잘 할 수 있을지, 기업들이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대와 AI 시대에 효율성을 가지고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 레드햇은 이제 토탈리하게 이런 플랫폼과 컨설팅 서비스 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라던가 AWS라던가 MS 마이크로소프트사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IT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사전에 준비된 그러한 솔루션으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러한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고객분들이 이용하면서 어떻게 비즈니스적인 혁신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고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레드의 오픈시프트 가져오는 그러한 토탈한 이코노믹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들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뽑아내야 되고, 저희가 항상 기업분들이 갖고 계시는 숙명이죠. 투자 대비 이익률, 가성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레드의 오픈시프트는 3년간 한 340% 정도에 가까운 ROI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고, 또 개발자분들의 생산성도 90%가 향상되는 그러한 평균 이상의 수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이 평균 1년에 3,000시간의 시간을 단축하면서 IT에 대한 복잡성과 어떤 에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좀 돌려드린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요. 이러한 매출이 3년간 40% 이상 늘어났다는 기업에 대한 사례, 그리고 AI 워크로드는 사실 GPU 하나가 엄청 비싸죠. 기업용 GPU 하나는 막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GPU 서버 한 대가 이제 억억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코스트를 70%까지 줄인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례가 이제 이동통신사 사례를 하나 뽑아왔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많은 이동통신사에서 레드 솔루션을 쓰고 있고, 이 사례는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름 바뀌는데 요즘에 터키 이동통신사고요. 이 터키 이동통신사가 이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비용을 70% 이상 줄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디플로이먼트 타임도 수개월 걸렸던 거를 수십 초로 줄였고, 이런 것들이 개발자 생산성 향상까지 같이 좀 가져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객이 다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인데, 엔비디아 GPU와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GPU 오퍼레이터라던가 쿠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동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엔비디아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를 자동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셨고, 이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자체가 워크로드에 대한 통합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서버에 대한 비용을 많이 절감을 시키는 국내 사례 롯데카드라던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을 70%까지 절감시킨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은행,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이제 지점을 가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을 많이 이용하신 것처럼, 아시아의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ANG 사례인데요. 여기서 마찬가지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빨리 서비스를 디벨로먼트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디플로이먼트 하는 환경을 구축했고, 이러한 것들이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그다음에 이 부서 간의 협업까지 증대시키면서 그러한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많은 레거시 시스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객 혼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레드햇에서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들을 저희 레드 파트너사들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헬스케어 기업도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성장을 했고, 저희 이제 뭐 코로나 검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트래픽 폭주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메다이프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92%의 더 빠른 딜리버리 서비스, 그다음에 400%의 어떤 더 많은 인보이스를 프로세스를 빠르게 만든 증대시킨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들, 저희가 이제 지금 뭐 자동차 많이 이용하시지만 다 핸드폰으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만만 대의 어떤 카를 만드는 BMW 같은 회사에서도 레드의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커넥티드 카, 커넥티드 드라이브,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나오면서 자율주행은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본이 된 것 같고, 모든 차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 크루즈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실태인데, 이러한 AI, ML의 어떤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GPU 서버를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레드햇과 같이 해서
BMW 같은 경우에는 BMW 전기차라던가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를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분야에 대한 사례입니다. 공공 분야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도 중요하지만 모든 어떤 국민들,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GDPR이라던가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또 벌금도 많이 엄청나게 물죠. 저희 가끔 신문 기사 보면 이제 구글이 뭐 수천억 대의 벌금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유럽의 농수산 그런 부서에서는 레드햇과 같이 일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러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러한 또 말씀을 주셨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조 분야랑 공공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항상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고요. 오늘 이렇게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즈에서 이러한 레드햇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을 또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안영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